저는 오늘 투명가방끈에서 대학 거부 선언을 하게 된 김한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이 대학 거부 선언한 윤슬이라고 합니다. 한율 씨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수능을 봤을 텐데 좀 허전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수험표를 받고 있는데 수험표를 받고 이제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받잖아요. 수험표를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묘하게 소외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들 느꼈던 게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좀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면 당연한 듯이 수능 잘 봐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떠세요? 수능을 거부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대학 거부자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불편했어요. 교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정이나 그런 행동에는 한치의 후회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걸 교내에서 말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고, 또 교내에서 인문계고에서는 당연히 비입시생을 위한 교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입시생으로서 살아가는 교실이라는 공간은 정말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고, 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대학 거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계기가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200일 때 그 수 많은 영정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거든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라는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뭔가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과 이 사회가 해왔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대한 고민도 거기랑 연결짓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교육, 어쩌면 저들도 나와 같은 교육의 희생자들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교육의 문제가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학은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대학은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입시라는 그 체제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체제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거부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고 김유민 씨의 아버지 김용우 씨가 단식 농성을 할 때 함께 동조 단식을 하셨습니다. 동참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사람을 죽이는 체제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저희가 그런 걸 했었어요.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학교에서 달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인간성마저 가슴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서 인간성마저 지울 수는 없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윤수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중학교 2학년 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거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학 공부를 하더라도, 입시 공부를 하더라도 그중에 정말 일부의 사람만 소위 말하는 먹고 살만한 학벌의 대학에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또 정말 일부만 좀 먹고 살만한 곳에 먹고 살만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쓰는 거는 정말 사실 몇 천만 원짜리 도박을 국가에서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수험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행복해지려고 지금 놀고 싶어서 뭐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깐 좀 참아라 이러는데,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예해도 되는 사람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모두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하는 거지. 윤슬이 씨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입시기가 되길 거부하는 불량품의 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량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말 안 들어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입시 기계로 보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입시 기계가 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량품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일부의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오자로 패배자로 불량품으로 취급하니까 공장에서 기계 만들다가 부품 만들다가 불량 나오면은 버리듯이 걸러내서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니까 사회에서는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불량품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학교의 수업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짓누르고 그 억압적이고 그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학교가 언제나 그래왔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저희 이전 세대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이미 그 억압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응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건 길들인다는 얘기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건 교육이 그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돈을 벌어오는 기계 뭐 이런 최근에 국가에서 뭐 미혼 남녀들의 결혼을 이렇게 주선한다거나 혹은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제 개편? 학제 개편을 한다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만 봐도 충분히 국가가 우리들을 인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애 낳고 돈 벌어오는 가축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수능이 끝났고 그 수험생 할인 딱지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좀 아깝진 않으세요? 보세요. 수험표가 더 비싸요. 그냥 저렇게 뭐 수험표로 할인해주고 할 돈으로 그냥 좀 국가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좀 무상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채찍만 때리다가 마지막에 당근 한 조각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상 그 대학 속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어쩌면 고3 이상의 그런 고통들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사실 정말 약소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회는 노골적인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들으셨고 이제 뛰어들게 되실 텐데 겁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겁이 나죠. 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오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저에게 있어서 신념보다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월 참사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대학을 거부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후에는 이제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겠다. 나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두렵고 겁 많이 나고 앞으로 받을 불이익도 많겠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도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